혹시 뭐 별명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뽀빠이라는 뽀빠이라. 별명을 좀 많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한 29년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으시겠다. 경제는 제가 한번 맞춰보는 걸로. 고잔이요? 국제학교 설립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대부도에 또 새로운 경기도의 중심 도시가 되는데 저 또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는 수다, 이야기하기 좋은 날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의원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의 경기도의원 김철진입니다. 현재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안산의 이제 고잔동, 초진동을 중심으로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좋은 시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력을 살짝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게 저하고 공통점이 바로 하면 들어오더라고요. 아, 저도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행정학을 전공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행정학을 전공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학생 시절에는 약간의 로망이 예. 교직 아니면은 또 공무원?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선호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무원 진로를 생각하면서 행정학을 선택했는데 방향은 글쎄요, 뭐 선출직도 공무원입니다만. 공무원이죠. 예. 잘 그 전공대로 찾아가셨네요. 예. 행정학과 고시 공부는 안 하셨어요? 사실은 누구나 조금 시도는 해보는데요. 예. 아주 조금 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사실은 한 두 번 정도 경험은 있는데 예. 제가 봐서는 지난한 일이기도 하고 보장받는 일도 아니어서 포기했죠. 포기했습니다. 예. 저도 행정학과라서 고시 공부를 했었어요. 살짝. 예. 근데 저는 고시원에 혼자 그 좁은 방에서 자면서 공부하는 게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도 금방 그만두고 금방 그만두요. 네, 두고 이제 뭐 학교 생활 하다가 이제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시네요. 예, 지금 예, 현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아, 그렇습니다. 예, 같이 예. 겸으로 예. 하시는 거예요? 예, 문체 이제 2년 하고요. 예산결산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예산결산 2기에 들어와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국회든 뭐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저도 이제 아나운서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들어갈 네.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셨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안산시 의원, 기초의원을 했었고요. 예. 또 중간에 이제 시민소통위원회 하는 시하고 행정하고 가교 역할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체육회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돼서, 예. 체육 관련 법에 의해서 이제 통합이 되거든요. 이때 예. 이제 초대 안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을 했어요. 체육 관련된 단체가 뭐 경기도는 한 70개가 되는데 안산은 한 55개 예. 종목인데 이 종목들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과정에 이제 체육 관련된 이게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체육은 실무하고 또 현장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와서 예. 제가 이제 문화 예술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특히 체육회 경험은 많이 있어서 문체를 선택하게 됐죠. 아니 그러면 어떤 그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 네. 직업이 이런 체육이나 문화 쪽하고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어떤 전체적으로는 아이들 가리키는 일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아, 예, 어떤 안산에서 걸요? 예, 학원, 유치원, 체육관, 예, 종합 형태로 해서 이제 아이들 가리키는 일을 한 29년 했습니다. 좀 오래 했죠. 오래 하셨네요. 네, 예.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으시겠다. 경제는 학원 아니 그 지금 이제 처음 저는 뵀는데 인상이 참 뭐라 그럴까 항상 웃는 상이시고 밝고 귀여우세요. 네. 혹시 뭐 별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뽀빠이라는 뽀빠이라. 별명을 좀 오, 진짜 많이 닮으셨는데요? 많이 네. 듣고 있어요. 근데 이미지가 제가 둥글둥글하잖아요. 예, 그치? 예. 예. 취미는
책 읽는 거를 좀 좋아해요. 아, 독서를 그래서, 좋아하시고. 독서 모임도 네. 하나 지금 안산에서 예. 참여하고 있는데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기는 운동이라고 하셨네요. 네,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골프? 예. 뭐 잘하지 못하는데 매우 좋아하는데 사실은 기회가 별로 없죠. 이제 의정 활동 또 바쁘시니까. 네, 예. 인생 철학. 예. 인생 철학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진인사 대천명. 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기회도 오고 운도 따라온다 해서 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효 대사가 얘기했던 일체유심이죠. 예. 모든 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뭐 그런 거. 예, 자, 가장 자신 있는 3가지의 동그라미를 예. 치라고 저희가 드렸는데, 네. 뭐 소통. 네. 예, 동그라미 쳐주셨고 네. 공감, 예, 그 다음에 진심, 이런 거에 동그라미 쳐주셨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소통위원회 전문위원도 좀 했었던 경험이 있고 또 다른 분들하고 공감하는 것들은 조금 제가 잘 하고 있어요. 이야기 듣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진심은 제가 정치하고 사람 사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이제 진실성 있게 다가가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선거 때 늘 쓰는 건데 제 캠프 이름이 진심 캠프입니다. 진심 캠프. 네, 진심 네. 캠프로 해서 매번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등장하는 게 김철진의 진심 캠프. 진심 캠프. 예. 그래서 소통을 중요시하셔서 그런지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이제 네. 저는 또 학창 시절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어떤 학생이셨어요?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자취방, 자취하는 곳이 거의 말집이에요. 예. 집이 그냥 칸칸이 예. 이렇게 여인숙 마냥 돼 있는 상태에서 제 친구가 자주 오는 거예요. 자주 오는데 오면은 뭐 옛날 얘기지만은 주로 라면 끓여 먹잖아요. 예. 근데 설거지를 전담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 설거지는 공통적으로 수도 하나에서 하니까 뭐 옆에 나 좌측에는 또 여학생들도 있잖아요. 예. 그럼 먹기만 하면 설거지하러 가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서 좋다 했더니 목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옆방에 있는 네. 여학생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물레방앗간에서 핀 사랑이 아니라 수도가에서 수도가에서. 핀 사랑이네요, 그죠? 네. 살아온 이력을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제가 딱 들으면서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한 20여 년 넘게 교육 사업 그렇습니다. 몸담으셨기 때문에 교육 분야와 인연이 굉장히 깊어 보여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시게 되신 건지? 제가 이제 안산시 학원연합회장을 해서 큰 단체를 이끄는데 지역에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제 안산에 내려와서 정치 활동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뭐 40대였는데 그때 이제 학원연합회라는 큰 조직을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니 정당 활동을 한번 해보자. 예, 이러면서 이제 정당 가입을 하고 저 스스로도 관심 있는 영역이었는지 몰라도 정치에 이제 입문해서 정당 활동하다가 2010년도에 선출직. 자, 그러면 충남 예산이 저기 고향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왜 안산을 택하신 건가요? 안산에 정착하게 된 계기? 사실은 그 당시에 안산이 86년도에 안산시가 됐는데요. 안산에 온 이유는 이제 직장 때문에 안산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안산은 이제 일자리도 많았고 인구도 증가되고 이런 흐름이 좀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에서 늘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교육 관련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직장 5년 하고 나니까 뭐 배운 것도 많지만은 직장은 직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관심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교육 사업을 하면서 안산에 완전 토백이가 됐죠. 예. 그러면 초지동하고 저기 뭐죠? 고잔도. 고잔도. 예. 거기가 반월. 맞습니다. 바로 이제 안산역에서 예, 예. 한 역만 올라오면 초지역이거든요. 예, 초지. 예. 거기가 화랑유원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예. 있는 데죠. 지금 이제 이 화랑유원지가 원래 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놀던 곳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그 세월호 하면은 그냥 세월호라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세월호의 아이들이 97년생 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이제 단원고등학교 가까운 곳이 학원이에요. 그래서 화랑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를 간 아이들이 많은데 네. 희생학생들 250명 넘는 아이들 중에서 실제로 제가 접했던 아이들이 한 뭐 27, 7명. 그래요. 되게 마음이 희생, 안 좋으셨겠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정치하면서도 그렇고 좀 숙제로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우리 김철진 의원님이 사랑하는 도시 안산에 네네.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볼 텐데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퀴즈 형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 제가 한번 맞춰보는 걸로 네, 네. 문제를 내주시면 제 지역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구의 네. 고잔동 초지동이에요. 예. 이 고잔동이라는 단어가 혹시 진행자님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실까요? 고잔, 예, 고잔이요? 네.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잔. 그럼 힌트를 한번 주세요, 제가. 입니다. 예. 바다나 육지에 이렇게 돌출되는 쪽. 그 고잔하고 예. 어떤 그 시화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끝자락 이래서 고잔도인 네,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안산이 원래 시화호는 지금 시화호지만 이제 바다였잖아요. 그쵸. 예. 바다였는데 이제 막으면서 시화호로 됐는데 예. 그 막기 전에는 고잔, 사리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예, 예. 그 끝자락이 고잔. 정확하게 정답은 뭐죠? 예, 바다의 끝 호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곧. 예, 그래서 지읒 받침에 그렇습니다. 곧. 예, 아, 곳인데 고지군요. 그래서 이제 곳이 고잔으로 고잔동의 이렇게 유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형태가 변하면서 네. 뭐 오다가 고잔 이렇게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고잔동이 지명이 좀 유래가 그렇게 돼 있죠. 아. 자, 그럼 뭐 지금 고잔동, 초지동 얘기도 한번 퀴즈로 있으면 한번 그렇습니다. 내주세요. 예, 초지동이 요즘에 핫해요, 아주. 예. 역세권으로 해서 교통의 요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야 될 네. 곳입니다. 이곳을 이제 핵사 역사권이라고 하는데 혹시 진행자님 핵사가 무슨 의미인지? 핵사요. 예. 핵인싸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핵인싸? 뭔가 뭔가 핫하죠? 네, 핫한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6을 의미하는 영어 접두사로 이제 그리스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아, 헥사곤 할 때 헥사. 네네. 그래서 이제 6개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핵사 역세권이 이제 초지 역세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싹 들어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산과 경기도에 대해서 네. 지금 더 차근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경기도 의회에 입성한 지 이제 2년 되셨고 2년이 남았는데 더 잘 나아가려면 돌아보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어떠셨나요? 2년 동안 이제 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을 이제 중심적으로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입법권이잖아요. 예. 조례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 발의해서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이런 시기가 좀 다가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권도 진흥에 관련 조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 흐름이 ESG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화체육 관광 쪽에서는 어차피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축제나 체육 행사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ESG 관점이 아닌 행사 연출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발의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의 ESG 실천 조례라는 걸 발의합니다. 전국 최초 조례이기도 한데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것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축제를 한다라면은 축제할 때부터 연출 중심의 연출 감독도 필요하지만은 지속 가능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좀 줄이고 사회적 약자의 교통수단 등을 배려하고 또 화력 발전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해가지고 지역 주민과 행정과 관과 또 관련 단체들이 좀 조화롭게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축제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모든 행사들이. 그래서 이런 조례를 좀 대표 발의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워케이션 조례. 경기도 워케이션 조례라서 결국은 이제 일과 휴양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대. 코로나 전에는 재택
재택근무라는 것이 그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않았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재택근무가 체계화되잖아요. 결국은 집에서도 일이 가능한데 그럼 휴가와 일을 같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래서 이제 워케이션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지금 또 전국 제출 조례인데 경기도가 이제 조례가 저희 4월에 발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좀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역구가 안산인데 안산에서는 대부도가 있잖아요. 예. 대부도에 있는 펜션 단지가 있는데 펜션 단지에 또 워케이션 센터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실제로 휴양도 하고 일도 연속선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을 경기도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대표 발의한 거를 제가 이제 봤더니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명 아파트 단지나 주변에 둘러보면은 뭐 태권도 도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네. 근데 과거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가 국기이면서도 좀 보편 종목이기도 하지만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 교육감,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예. 교육감의 책무와 지사의 책무를 좀 담아서 태권도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좀 반응이 좀 좋았고요. 근데 이제 늘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는 직접 지원이 뭐가 되느냐 그게 이런 또 관심이죠.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에 도장이 한 3,500개 정도 되는데 이 도장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쉽지 않고요. 그쵸. 대신에 이제 행사, 대회, 뭐 국제대회든 아니면 자체대회든 이런 행사할 적에 직접적인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일선에서 지도하는 관장님들이나 사범님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10년 전에 우리 안산에서는 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그 분위기 전환의 어떤 일환으로 네. 지난해 인디 뮤직 네, 페스티벌, 예, 그거를 개최했는데요. 네. 거기에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좀 역할을 하신 거죠? 가장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역할을 하신 거죠. 네. 예, 인디뮤직 페스티벌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 공모 통해서 선정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예산도 매우 큽니다. 단위 예산으로는 10억 예산인데요. 안산 초지동에 이제 메인 스타디움인 와스타디움이 있고 네. 초지동 와스타디움에서 직선으로 하면은 한 3km, 4km 안에 다른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뭐 주장도 그렇게 했고 실제로 이제 인디뮤직 페스티벌을 공모할 적에 제 기억에는 3개 도시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 이제 실사를 왔어요. 인디뮤직 페스티벌 심사위원분들이 실사를 와서 와스타디움을 돌아보는데 와스타디움은 스타디움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인디뮤직 페스티벌 하는 경우는 아주 공간상으로는 좋습니다. 넓죠? 예, 충분하죠. 그리고 인디뮤직이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인접에 가까운 곳에 입주민이 있다든가 아파트가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공간상으로도 좀 좋았는데 안산에 와서 실사 나온다고 해서 가서 좀 저도 의견을 냈어요. 세월호의 아픔도 있는데 인디뮤직 통해 가지고 좀 안산을 힐링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렸는데 잘 담아주셔서 예. 행사가 아주 크게 했고 또 시도 전향적으로 도가 지원하는 10억에 또 5억을 자체 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행사가 아주 풍성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안산에는 국제 거리극 축제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국제거리극 축제도 안산의 대표 축제예요. 이제 5월 초에 한 3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근데 작년, 금년은 좀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거리극 축제 네. 행사 계획은 다 하고 또 외국에서도 들어와서 이제 공연팀들이 들어오는데 날씨가 조금 뒷받침만 더 됐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제가 지난해 안산 거리극 축제가 지나가고 난 뒤에 뭐 나무가 훼손되고 쓰레기통이 일부 있지만 여기가 막 그냥 지저분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축제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도 참 좋은데 축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편함도 생기는구나. 불편하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해야 된다. 해야죠. 라고 해서 이제 조례도 발의하게 됐거든요. 거리극 예. 축제는 좀 인연이 많습니다. 경기도 의원으로서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지역 주민들도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네. 퇴직을 앞둔 장년층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인구에 비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네. 확장 운영 계획은 없는지. 예,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그렇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60대 초반이 되면은 어떤 형태든 제도적으로 이제 은퇴, 퇴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 서울의 어떤 도시에서 오래전에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교육도 하고 또 연결도 하고 또 재취업도 권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산에서도 제가 이제 재종길 시장님 시장할 때 2014년도에 공약사항으로 이제 인생 이모작 센터 설립을 넣었었어요. 네. 60대에 그동안에 겪었던, 경험했던, 체험했던 것들이 상당히 집적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문성도 있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통해서 무엇인가 좀 새롭게 도전하는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한 번 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안산도 이제 근데 지금 현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약간 독립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에 일부로 돼 있어요. 근데 독립기관으로 되면 좀 좋겠다. 역할도 있고 또 수요가 있어요.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준다라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번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그냥 집에만 있든가 산에만 가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조금 확산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런 운영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도 시켜주고 예. 또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분야에서 뭘 했다 하면 그거에 대한 경험을 다시 이 운영센터에 와서 또 전수해주고 뭐 이런 예, 것들. 예, 예. 자,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앞 질문과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이제 꼭 관련해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 확대 지원 방안 예.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 확대. 이게 참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또 잘 접근이 안 되는 영역 중에가 중장년 일자리가 저잖아요. 딱 네. 제가 지금 이제 50이거든요. 네. 그 40, 50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저 50이에요? 야, 그래요. 예. 그 그분들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이 일자리 사업 확대 지원 방안. 네. 이게 참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중장년 일자리를 저는 이제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좀 전문적인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그렇고 안산시도 그렇고 이제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좀 하고는 있는데 이게 파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거. 물론 여기도 이제 분명한 건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데 저도 생각은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럼 무슨 일자리가 중장년 일자리냐라고 하면은 쉽게 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실제로 필요한 곳은 어려워서 안 가고 쉽게 가는 자리는 그리 많지가 않고 예, 그런 숙제가 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선거 공약 중에 예. 미래학교 학습공원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대요. 사실 제 지역 내에 신안산 대학교가 있습니다. 신안산 대학교. 네, 신안산 대학교가 초지동에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 모집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학교도 공간으로 봐서는 아주 좋잖아요. 이제 뭐 정원도 있고 배경, 건물, 운동장 다 조화로운데 저는 이런 공간들이 이제 학습공원으로 해서 지금 뭐 진로 체험이든 또 진학에 관련된 부분이든 해서 초, 중, 고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능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단원고등학교는 그런 카페 공간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학습공원 개념으로 가고 있고 또 안산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국제학교 설립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대부도에 이런 것들이 미래학교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아이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5시간, 6시간 수업이 아니라 자유롭게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 이제 그런 개념의 기초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혹시 아쉬운 점 있으세요?
이제 기초단위의 의원을 할 적에 보면 시민들하고 접하고 직접 민원을 시에다가 제시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도로 오면은 민원 자체는 시에다 해결할 민원이 많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 처리하는데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결국은 지역에 같이 하고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조금 있고 또 도에 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완전 개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독립적인 기관이기도 하지만은 누가 무엇을 하자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 2년 동안은 그런 다짐도 하는 거죠. 예. 오늘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를 한번 돌아본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했었던 일 또 무엇이 중심이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정리는 또 다른 출발이잖아요. 이제 7월부터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후반기에 조금 더 전반기에 아쉬웠던 의정 활동을 좀 보완하면서 뭔가 좀 새롭게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다짐하는 날이 됐는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 자랑 그리고 지역구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예. 안산 참 괜찮은 도시입니다. 예, 86년도에 시승격이 돼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40성년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도시 경관도 좋고 녹지율 좋고 또 다문화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라 다양성도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이제 인구 감소가 조금 되고 있는데 인구 증가를 통해서도 좀 더 새로운 경기도의 중심 도시가 되는데 저 또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그렇게 가도록 하고 그 중심에 초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안산의 랜드마크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의정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또 경기도를 위해서 또 고잔동, 초지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